편대장님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김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관제실을 긴장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정체불명의 신호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0 전투비행단 KF-21 편대장 박민수 소령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오후가 악몽으로 바뀐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서해 서편 70km 지점. 오후 4시 정각, 갑작스럽게 나타난 미확인 신호가 우리의 모든 계산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반사 면적이 유령처럼 작은 데다 속도와 고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IFF 신호는 완전한 침묵이었죠. 편대장님, 이게 기계 오류일까요? 아니면 김 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도 이런 신호는 처음 봤거든요. 저는 즉시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초당 20번씩 업데이트되는 화면에서 그 점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항공기라면 절대 불가능한 패턴이었습니다. 김 상사, 백업 레이더로 교차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오산에 즉시 보고. 이미 했는데 오산에서도 동일한 신호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긴급 분석 중이래요. 그때 레이더 화면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미확인 표적이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한 거예요. 8,000m에서 3,000m까지 불과 30초 만에 고도를 낮췄습니다. 이런 기동은 일반적인 전투기로는 조종사가 실신할 정도의 질을 받는 무리한 기동이었어요. 이건 스텔스기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관제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QRA 사이렌이 울렸어요.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이 기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퀵 리액션 얼러트. 비상 출격 명령. 모든 조종사는 즉시 경납고로. 즉시 저와 이대위는 전력 질주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수백 번의 훈련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였거든요. 경납고에서 KF-21 2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고 무장 장착 작업이 평소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편대장님, 특별 무장 지시입니다. 박 중사가 손에 든 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에임 120 공대공 미사일 4발 에임 9. 단거리 미사일 2발.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찰이나 경고가 아니라 실제 교전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편대장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임무 브리핑에서 이대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지 전체에 방송이 울렸습니다. 모든 인원 주의. 데프콘 상승. 반복합니다. 데프콘 상승. 데프콘 상승? 이건 단순한 카디즈 침입 사건이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시동하며 무선에서 들려오는 교신을 엿들었어요. 표적수 증가. 복수 신호 확인. 편대 규모로 접근 중. 복수? 편대 규모? 처음에는 한 대였는데 이제는 여러 대라는 건가요? 컨트롤 펠컨 1. 엔진 시동 완료. 이륙 준비됐습니다. 펠컨 1. 즉시 이륙하세요. 상황이 급박합니다. 현재 표적은 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세대,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단독 침입이 아니라 조직적인 침투 시도였던 거죠. 활주로로 향하며 서해를 바라봤습니다. 저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 너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윙맨, 준비됐나? 네, 편대장님. 하지만 세대 상대로 우리 둘이서 괜찮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가자. 펠컨 1, 긴급 상황입니다. 표적들이 대형을 바꿨습니다. 이륙한 지 불과 5분 만에 관제탑에서 전해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렬로 접근하던 세대의 미확인 표적이 갑자기 삼각편대로 대형을 변경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표적들의 위치와 고도는 선도기는 백령도 서남방 30km, 윙맨 2대는 좌우 10km 간격으로 배치됐습니다. 모두 고도 4,000m에서 동진 중. 이건 명백히 전술 기동이었어요. 더 이상 우연한 침입이나 항로 착오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상황이 긴박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카디즈와 영공,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카디즈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곧 전쟁 행위는 아닙니다.
카디즈는 코리아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 우리가 설정한 방공 식별 구역이에요. 영공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미리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한 완충지대 같은 개념이죠. 진짜 문제는 영공 침범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상공 12해리까지가 영공인데 여기를 침범하면 그때는 명백한 주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윙맨, 현재 우리와 표적들의 거리는? 편대장님, 약 45km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이 속력을 올리고 있어요. 속력을 올린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정찰이라면 느긋하게 갈 텐데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컨트롤, 표적들의 현재 침로로 볼 때 영공 침입 예상 시간은 언제입니까? 팔컨 1, 현재 속력 유지 시 약 12분 후 영공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분.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교전 수칙 룰즈. 오브 엔게이지먼트. 1단계는 시각 식별과 무선 경고, 2단계는 접근 차단과 위협 기동, 3단계는 경고 사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적용돼요. 영공 침입, 위협적 기동 패턴, 교신 불응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편대장님, 근데 상대방들이 3대나 됩니다. 우리 둘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대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솔직히 긴장됐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KF-21의 성능과 우리의 훈련을 믿어봅시다. 그때 무선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팔컨 1, 추가 지원 전력 출격했습니다. 팔컨 3, 팔컨 4 편대가 10분 후 합류 예정입니다. 다행히 증원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컨트롤 1차 경고 송출하겠습니다. 팔컨 1 송출허가. 모든 교신 내용은 실시간 녹음 중입니다. 미확인 항공기들이여, 이곳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당신들은 현재 한국방 공식별 구역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즉시 신원을 밝히고 의도를 말하십시오. 한국어로 먼저 송출하고 이어서 중국어와 영어로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편대장님, 상대방들이 더 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하 0.9까지 속력을 올렸어요. 이건 명백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빨리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 표적들의 가속으로 인해 영공 침입 예상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팔콘 1 확인했습니다. 현재 8분으로 단축 예상됩니다. 8분. 이제 정말 급박해졌어요. 윙맨, 2차 경고 준비하세요. 이번에는 더 강한 톤으로 갑시다. 네, 편대장님.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법과 원칙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고 나중에 국제적으로 검증받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미확인 항공기들이여, 최후 경고입니다. 즉시 진로를 변경하고 카디즈에서 이탈하십시오. 응답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강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충격적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편대장님, 표적들이 갑자기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대위의 급박한 외침과 함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삼각 편대로 접근하던 세대가 갑자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컨트롤, 긴급 상황 보고드립니다. 표적 편대가 분산 기동에 들어갔어요. 팔콘 1 확인했습니다. 선도기는 계속 남진, 좌익기는 서남쪽으로, 우익기는 동남쪽으로 분산 중입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전술 기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응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된 작전이었거든요. 윙맨,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선도기를 추적할 테니 당신은 동남쪽 표적을 맡아주세요. 편대장님, 그럼 서남쪽 표적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상대방의 의도가 우리 두 대로는 세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다는 걸 노린 거였습니다. 컨트롤, 추가 지원 전력 도착 예정 시간은? 팔콘 1, 팔콘 3, 4편대가 7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7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도기를 추적하며 상대방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침입이 이제는
정교한 계획의 일부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편대장님, 제가 추적 중인 동남쪽 표적이 고도를 낮추고 있어요. 현재 2000m까지 강화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는 건가? 고도를 낮춘다는 건 우리 지상 레이더의 탐지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었어요. 지구의 곡률 때문에 낮은 고도의 표적은 탐지하기 어렵거든요. 컨트롤, 동남쪽 표적이 적어도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지상 레이더 탐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펠콘 1, 동남쪽 표적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만 포착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상대방들이 우리의 감시망에 구멍을 뚫으려 시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추적하던 선도기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이상하다. 이 녀석이 속력을 계속 바꾸고 있어. 마하 0.7에서 0.9까지 불규칙하게 속력을 변경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추적을 교란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IRST 센서로 전환해서 열 추적 시도해봐야겠다. KF-21의 IRST를 활성화하자 선도기에 열 신호가 뚜렷하게 포착됐어요. 엔진 후류에서 나오는 고온의 배기가스가 적외선 센서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있다. 거리 19km, 방위각 023도.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편대장님, 서남쪽 표적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재밍입니다. 우리 통신을 방해하려는 것 같아요. 순간 헬멧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마이너스 하는 고주파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컨트롤, 컨트롤. 들리십니까? 교신, 두절, 위험.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전자 공격이었습니다. 윙맨, 들려요? 네. 편대장님. 하지만 잡음이. 이대위와의 교신도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본격적인 전자전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젠장, 이렇게 나오는군.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교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선도기가 갑자기 속력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마하 1.1까지 가속하면서 우리를 떨쳐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렇게는 안 된다. 저도 KF-21의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어요. 애프터버너까지 사용해서 마하 1.5까지 가속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서해 상공에서 벌어지는 고속 추격전. 컨트롤. 응답하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잡음뿐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세대의 적기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전에 훈련한 비상 절차가 있었거든요. 윙맨, 비상 주파수로 전환하세요. 간신히 들리는 이대위의 음성에 안도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편대장님, 동남쪽 표적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어요. 고도 6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어요.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고 저고도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상승한다는 건 뭔가 계획이 바뀌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가 추적하던 선도기가 급선회를 시작했어요. 좌측으로 거의 90도 선회하면서 완전히 다른 코스를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함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개별 표적들을 추적하는 동안 이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무선에서 잠깐 잡음이 멈추더니 관제탑에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펠콘 1. 긴급 상황입니다. 추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총 6대. 처음 세대는 우리 주의를 끌기 위한 미끼였던 것 같습니다. 6대.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우리 둘이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컨트롤, 추가 지원 전력은 언제 도착합니까? 펠콘 1, 펠콘 3, 펠콘 4는 3분 후, 펠콘 5, 펠콘 6은 8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3분. 그 전까지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적하던 선도기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기술을 돌렸어요. 마치 정면 대결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대장님, 선도기가 우리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거리 12km. 뭐? 이건 명백한 위협 기동이잖아. 거리 12km에서 정면 접근이라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미사일 사정거리 내였거든요. 컨트롤. 선도기가 위협적 접근 중입니다. 교전 수칙 3단계 적용 허가 요청합니다. 펠콘 1 상황 확인했습니다.
교전 수칙 3단계 허가. 하지만 최소 필요 수준에서만 적용하세요. 드디어 경고 사격 허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이더 화면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편대장님, 표적들이 또다시 대형을 바꿨습니다. 6대의 표적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직된 기동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작전이었어. 상대방들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뭔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소수의 표적에 집중하는 동안 진짜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였을지도 모르죠. 윙맨, 당황하지 말고 원칙대로 움직입시다. 우리는 절차와 훈련을 믿어야 해요. 네, 편대장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긴장됐어요. 6대를 상대로 둘이서 버티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무선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펠콘 1, 펠콘 3입니다. 시각 확인됩니다. 20km 후방에서 접근 중. 드디어 지원 전력이 도착했어요. 이제 둘이 아니라 넷이 되었습니다. 펠콘 3 상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표적은 총 6대, 현재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펠콘 1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동쪽 표적들을 맡을게요. 이제 좀 더 균형이 맞춰졌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우리의 증원을 확인했는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대장님, 표적들이 높은 고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1만 미터 이상으로 상승하는 표적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 펠콘 1, 교전 수칙 3단계 적용 허가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사건화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드디어 경고사격 허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대의 적기가 서로 다른 고도와 방향에서 복잡한 기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펠콘 3, 4, 현재 표적 배치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1만 미터 상공에 2대, 중고도에 3대, 저고도에 1대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펠콘 1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고고도 표적들을 맡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중저고도 표적들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제 4대 대 6대의 복잡한 공중전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KF-21의 A사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시켰어요.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다중표적 추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윙맨, IRST와 A사 정보를 융합해서 전체 상황 그림을 만드세요. 네, 편대장님. 모든 표적의 위치와 움직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만 미터 상공의 표적 2대가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편대장님, 고고도 표적들이 급강하 중입니다. 초당 200m씩 고도를 낮추고 있어요. 뭐라고? 그런 급강하가 가능해? 이건 일반적인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기동이었어요. 조종사가 실신할 정도의 질을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컨트롤. 고고도 표적들이 비정상적인 급강하 중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펠콘 1 확인했습니다. 표적들의 기동이 일반적인 전투기 성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추적하던 중고도 표적 중 하나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급선회했어요. 거리 6km에서 정면 돌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편대장님, 표적이 정면 접근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경고 사격 준비. 저는 KF-21의 20mm 발칸포 시스템을 활성화했어요.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표적의 진행 경로 앞쪽을 조준했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즉시 진로를 변경하십시오. 변경하지 않으면 경고 사격을 실시합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차례대로 경고를 송출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접근했어요. 거리 4km, 3km. 경고 사격 실시합니다. 타타타타타. KF-21의 발칸포에서 20발의 20mm 탄환이 발사됐어요. 표적 전방 500m 지점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동시에 2발의 플레어를 발사해 경고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면 접근하던 표적이 갑자기 수직 상승으로 전환한 거였습니다. 거의 90도 상승각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저게 뭐야? 일반적인 전투기라면 실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무리한 기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편대장님, 다른 표적들도 일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머지 5대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급기동을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의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펠콘 3 상황. 어떻습니까? 펠콘 1, 저희가 추적하던 고고도 표적들이 갑자기 북서쪽으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 중국 방향이었어요. 드디어 철수하기 시작한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중저고도에는 4대가 남아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윙맨, 링크-16으로 2737. 피스아이와 실시간 정보 공유하세요.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편대장님. AWACS와 데이터 링크 연결 완료했습니다. 2737에서 전송된 정보를 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했어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원거리에도 추가 표적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작전이었어. 상대방들이 우리의 대응 능력을 완전히 시험해 본 거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의사결정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 모든 것을 파악하려 했던 거죠. 편대장님, 남은 표적들이 고도를 더 올리고 있어요. 이제 진짜로 철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편대장님, 강력한 재밍 신호. 레이더가 먹통됐습니다. 이 대위의 다급한 음성과 함께 KF-21의 조종석이 경고음으로 가득 찼어요. RWR이 붉은색으로 깜빡이며 화면 전체에 재밍 경고가 떴습니다. J-22 본격적인 전자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젠장, 이 정도 출력이라고? 순간 A사 레이더 화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상대방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가동한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밍이 아니라 아예 우리 센서를 무력화시키려는 공격적 행위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일 센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윙맨, 긴급 상황입니다. IRST로 전환, 즉시 표적 재포착하세요. 편대장님, IRST도 간섭받고 있습니다. 열 추적이 불안정해요.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일반적인 재밍으로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센서까지 방해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컨트롤. 펠콘 1, 강력한 전자 공격 받고 있습니다. 센서 대부분이 무력화됐어요. 펠콘 1, 이해했습니다. 유관 식별로 전환하고 교전 수칙 3단계 즉시 적용 허가합니다. 교전 수칙 3단계. 경고 사격 허가였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적 전자전 행위가 명백한 적대 행동으로 간주된 거죠. 그 순간 유관으로 J-20을 포착했어요. 거리 3km 우리를 향해 직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협 기동이었어요. 편대장님, J-22 공격 기하학으로 접근 중입니다. 거리 2km까지 근접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명확했어요. 컨트롤 펠콘 1. 표적의 위협적 접근으로 인해 경고 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펠콘 1 경고 사격 허가. 모든 행동은 기록 중입니다. 저는 KF-21의 20mm 발칸포를 작동시켰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표적의 진행 방향 500m 전방을 조준했어요. 경고 사격, 경고 사격. 국제 비상 주파수로 경고를 송출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타타. 20발의 20mm 탄환이 J-20 전방으로 날아갔어요. 동시에 2발의 플레어를 발사해 우리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 멈춰라는 메시지였죠. 이제 진짜 심리전이 시작됐습니다. 편대장님, 시각적 접촉. 방위각 010도 거리 8km의 표적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J-20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말이죠. 칸드 날개 형태의 쌍발 엔진, 특이한 동체 설계까지 모든 것이 정보에서 봤던 것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컨트롤, 표적 기종 확인됐습니다. J-21대 현재 거리 8km에서 동남진 중이에요. 펠콘 1 이해했습니다. 3차 경고 송출 허가합니다. 심박수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체크리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장되는 상황이라도 정해진 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해요. 미확인 항공기, 이곳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방공식별구역 내 군용기로 확인됐습니다. 최후 경고합니다.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응답하고 신원을 밝히십시오. 둘째, 즉시 진로를 변경해 카디지에서 이탈하십시오. 셋째, 국제법에 따라 강제 선회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옵션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신원 확인, 두 번째는 자발적 이탈, 세 번째는 강제 선회. 마지막 옵션을 언급한 건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강제 선회 임계치도 명확히 했어요. 연공선 근접, 민항로 충돌 위험, 교신 불응 지속.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물리적 차단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고지한 거죠. 편대장님, 제22 우리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기술을 우리 쪽으로 돌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인지했다는 뜻이네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최신형 스텔스기를 타고 와도, 아무리 전자전을 시도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손에는 더 많은 카드가 있어요. KF-21의 기동성은 J-20보다 뛰어나고 파일럿 훈련 수준도 결코 밀리지 않거든요. 더구나 이곳은 우리 영역이에요. 지상 레이더와 AWACS의 지원까지 받고 있고요. 윙맨, 포메이션 유지하면서 좌현 압박을 계속하세요. 상대방이 우현으로 돌 수밖에 없도록 각도를 조정합시다. 네, 편대장님. 현재 각도에서 상대방의 퇴로는 북서쪽 한 방향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격추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자국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 절차가 흔들리지 않으면 심리전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최신 무기를 들고 와도, 아무리 위협적인 기동을 해도 우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대응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침착함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고 사격 직후 일어난 일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J-20이 갑자기 급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수직 기동으로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체프와 플레어를 대량 방출했습니다. 완전히 회피 기동에 들어간 거죠. 편대장님, J-22 수직 상승 중입니다. 고도 차이 3000m. 윙맨, 놓치면 안 됩니다. 상승 추적하세요. 하지만 그때 KF-21의 레이더에 놀라운 신호가 나타났어요. J-22 체프를 방출하면서 전자전도 중단했던 거예요. 우리 센서들이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대장님, 센서 복구됐습니다. A사와 IRST 모두 정상이에요. 좋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KF-21을 급상승시켜 J-20을 추격했어요. 우리 기체의 뛰어난 기동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J-20이 무거운 동체 때문에 상승률에서 밀리고 있었거든요. 컨트롤, 펠콘 1. 표적 추적 중 고도 1만 미터까지 상승했습니다. 펠콘 1, 상황 파악됐습니다. 계속 추적하시되 안전거리 유지하세요. 그런데 1만 2천 미터 고도에서 J-20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속력을 줄이더니 수평 비행으로 전환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무선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이곳은 중국 공군입니다. 당신들의 경고를 확인했습니다. 안전한 귀환 통로를 요청합니다. 중국 공군이라고 정체를 밝힌 거예요.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말이죠. 중국 공군, 이곳은 대한민국 공군 펠콘1입니다. 즉시 방위각 315도로 선회하고 현재 고도를 유지하십시오. 카디즈 경계까지 호위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북서쪽, 즉 중국 방향으로 코스를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한은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네, 편대장님. 고도 2500으로 하강 중입니다. 교차 비행이라는 건 표적의 앞쪽으로 가로질러 지나가는 전술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KF-21을 J-20의 진행 방향 정면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거리 5km에서 좌측으로 크로스하면서 상대방의 시선을 끌었어요. 동시에 이대위는 저고도에서 같은 패턴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순간 J-20 조종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 직진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편대장님, J-20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J-20의 기수가 천천히 왼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 즉 중국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었어요. 컨트롤 펠콘 1. 표적이 좌연에서 진로 변경했습니다. 코스 315도 중국 방향으로 선회 중이에요. 펠콘 1 훌륭합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정말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동을 위한 속임수인지 확실하게 해야 했거든요. 윙맨,
동행 호위 포메이션으로 전환합니다. 안전거리 3km를 유지하면서 지정점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동행 호위 포지션 설정합니다. 동행 호위라는 건 상대방이 정말로 해역을 벗어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마치 공항에서 귀빈을 배웅하듯 예의를 지키면서도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J-20은 이제 완전히 북서쪽으로 기술을 돌렸어요. 속력도 마하 0.8로 다시 올렸고 고도는 5,000m로 상승했습니다. 명백히 귀환 모드로 전환한 거죠. 우리는 좌우에서 3km 간격을 두고 동행했어요.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거리입니다. 편대장님, 국제 주파수로 상대방과 교신해 볼까요? 이대위의 제안에 잠깐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상대방은 우리의 모든 호출에 침묵으로 응답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시도해 볼 만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J-20은 즉시 지시에 따라 북서쪽으로 기술을 돌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죠. 편대장님, 상대방이 고도 15,000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때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어요. J-20 후방에서 또 다른 점이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컨트롤, 펠콘 1. 추가 표적 탐지됩니다. J-20 후방 50km 지점, 펠콘 1 확인했습니다. 표적은 H-6 폭격기 일대로 추정됩니다. 즉시 요격 준비하세요. H-6 폭격기까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계획된 합동작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윙맨,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J-20 감시를 계속하니까 당신은 H-6 요격에 투입되세요. 편대장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추가 편대가 긴급 출격 중입니다. 정말로 서산 기지에서 KF-21 2대가 추가로 이륙하는 소리가 무선으로 들려왔어요. 펠콘 3, 펠콘 4 편대였습니다. 펠콘 1, 펠콘 3 출격 완료. 15분 후 합류 예정입니다. 하지만 15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지금 당장 이 복잡한 상황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중국 공군, 당신들에게 추가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즉시 의도를 설명하십시오. 대한민국 공군, 폭격기는 우리 임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조종사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같은 중국 공군인데 서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건 의도적인 혼란 전술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의 대응 능력과 절차를 시험해 보려는 거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갔어요. 펠콘 1, 모든 표적들이 카디즈 방공식별 구역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임무 완료, 베이스로 복귀하세요. 관제탑의 음성을 들으며 서산 기지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공 임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6대의 적기와 4대의 아군기가 벌인 고고도 공중전, 전자전과 심리전이 동시에 진행된 첨단 전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경고 사격까지. 편대장님,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이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한순간이라도 판단을 잘못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기지에 착륙한 후 즉시 긴급 디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작전과장, 비행단장, 그리고 오산에서 급히 파견된 분석관들까지 모여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분석관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2737에서 포착한 원거리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는 10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전한 6대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이상. 이건 단순한 정찰이나 도발이 아니라 대규모 전술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비행단장의 질문에 분석관이 답했어요. 우리의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탐지 능력, 의사결정 속도, 전술 운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끼 작전을 쓴 거였구나. 세대로 우리 주의를 끌어놓고 진짜 목적을 위해 나머지가 움직인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고 사격 이후에 즉시 철수한 걸 보면
상대방도 실제 충돌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발포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작전을 중단하고 돌아간 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던진 질문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었지만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행단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더 많은 전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처럼 여러 방향에서 동시 침입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죠. 둘째,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민 공격이 예상보다 강력했거든요. 셋째, 무인기와 유인기가 함께 오는 복합 위협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모두 유인기였지만 다음엔 다를 수 있어요.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기술적, 전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 아닐까요? 원칙이라면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절차와 법규를 정확히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 과잉도 아니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맞는 수준의 대응 말입니다. 사실 오늘의 경고 사격은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더 일찍 했다면 도발로 비춰질 수 있었고, 더 늦었다면 우리가 무력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관리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비행단장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서해는 앞으로도 계속 복잡한 바다일 거예요. 레이더 덕트, 수많은 어선들, 기상 변화까지 더해지면 상황 판단이 정말 어렵죠. 거기에 이제는 이런 대규모 전술 침입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째, 명확한 교전 수칙,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둘째, 첨단 센서 융합 기술. 상대방이 어떤 기만 전술을 써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셋째,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감정이 아닌 절차에 따른 차분한 판단. 이 세 축이 흔들리지 않는 한 상대방이 10대를 보내든 20대를 보내든 결과는 같을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필요하면 발포할 의사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상대방이 물러서는 순간 즉시 추격을 중단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필요할 때만 정확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더 확고한 의지로.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20 전투비행단 KF-21편대의 약속입니다.